올해 전라북도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로 야심차게 시동을 걸었다가 잼버리 파국으로 막을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이자 6년을 고대했던 국제대회가 부실 준비와 졸속 운영으로 사방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국제적 망신만 남긴 건데요. 되돌아본 2023년의 첫 시간, 전북의 뼈아픈 과거로 남은 잼버리 사태가 남긴 교훈을 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6년간 야심차게 준비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시작 전부터 불안했습니다. 바닷모래를 퍼올려 조성된 간척지를 야영장으로 쓰면서 배수가 쉽지 않았고 무더위와 태풍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송업체의 그런 비상 상황에 그 비상 수송 계획까지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와 전라북도는 철저한 대비보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일관했고 행사 시작과 동시에 우려는 적중했습니다. 대회 첫날부터 탈진과 온열 환자가 속출했는데 정부와 연맹, 전라북도 등 3자가 꾸린 조직위는 컨트롤 타워도 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Yeah, it's like a sauna because you're sweating and you're hot, but you don't lose the heat in your body because you're so wet already.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얼음 생수와 식량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화장실과 급수대의 위생 수준에 참가대원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변기나 소변기가 냄새가 심하고 계속 변기가 막히는. 조직위는 신속한 해결은커녕 잼버리 정신을 들먹이거나 현장 상황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는 퍼센트는 지금 4% 정도라고 나타나고 있어서. 하지만 전주 MBC를 통해 최초 공개된 주최 주관 측 회의록은 잼버리 내부의 문제점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이미 참가국들로부터 무능 운영이라며 차라리 조직위는 손을 떼라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결국 개막 닷새 만에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싱가포르가 줄줄이 조기 퇴영을 선언하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한 세계 잼버리. 때마침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남은 참가자마저 조기 철수하고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잼버리는 파국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준비에 손을 놓은 스카우트 연맹도 기억해야 할 과거입니다. 참가자 4만 3천 명의 기록을 채우기 위해 규정 외 초등학생까지 참가시키는 무리수로 국민적 질타를 받았지만 연맹은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미리 다 나와 있는데 중고등학생만 봤는데 초등학생은 있을 수가 없죠. 원래 처음부터 규정이 중고 대상이었으니까. 잼버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전국 공무원 동원령까지 내려졌지만 인건비도 지급되지 않아 전북의 민폐 이미지는 더 고착됐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해서는 아주 부족한 부분입니다. 숙소라든가 아니면 관광 프로그램 등에 또 통역 인원들을 배치해서 밤 12시까지 혹은 3박 4일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애초 퍼주기 공약으로 유치한 대회. 농지 기금을 전용해 매립은 겨우 끝냈지만 공유 수면 상태에서 무리하게 치러낸 행사. 정부가 손을 놓은 것이냐 전라북도가 소홀히 한 것이냐 공방만 난무하고 결국 새만금 예산 삭감의 빌미가 되면서 도민들의 상처는 더욱 커졌습니다. 감사원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해온 대대적인 감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지 결론만 남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지난 1년간 격동의 전라북도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새만금은 올해 8조 원의 기록적인 투자 유치와 함께 SOC 예산 대폭 삭감으로 온탕과 냉탕을 오간 한 해를 보냈는데요. 2차 전지 투자는 미국발 변수가 여전한 가운데 내부 개발은 정부가 딴지를 걸고 나선 데 이어 관할권 분쟁까지 험난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마주한 혼돈의 2023년 조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투자 실적을 기록한 새만금. 불과 1년 7개월 사이 투자 유치 액수가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직전 10년치 투자액의 6배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덕분 대통령이 직접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며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2차 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내부 개발의 속도가 붙을 거란 달콤한 꿈은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정했던 착공 계획이 줄줄이 연기되며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 중국 자본이 미국의 배터리 규제를 피해 조단위 돈다발을 들고 온 터라 미국이 한중 합작법인들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 세부 지침을 발표하자 셈법이 복잡해진 겁니다. 중국과의 그런 합작 이런 게 많아서 미국 의회나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반발과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외형적인 성과에만 치중한 결과 치명적인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새만금에 입주할 2차 전지 소재 공장들이 뿜어낼 폐수 처리 대책에 사실상 손을 놨던 겁니다. 기존 폐수 처리장을 증설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드러났고 폐수를 바다에 흘려 내보내겠다는 졸속 대책은 청정 개발에 반기를 든 자기부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전용 공공폐수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2023년은 하나둘 완공을 눈앞에 둔 기반시설 조성에 커다란 물음표를 남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장밋빛 꿈에서 국제적 망신으로 돌아서는 순간 국무총리가 갑자기 꺼내든 이른바 새만금 빅픽처론에 SOC 예산은 뭉텅이로 잘려나갔습니다. 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SOC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착수되면서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마스터 플랜을 기반으로 추진돼온 국가 사업들을 줄줄이 멈춰 세운 데 대한 정부 해명은 여전히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많은 전라북도의 유지들께서도 새만금을 뭔가 좀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 이런 사정도 나몰라라 새만금 SOC의 주인을 놓고 벌어지는 지자체들의 볼썽사나운 영역 다툼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신항만 방파제와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주인을 주장하며 정부 분쟁 절차에 돌입해 기약 없는 쟁탈전을 벌이는 상황. 올해 완공된 남북도로, 내년에 택지 분양이 추진될 스마트 수변도시도 인접 지자체가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입맛을 다시는 예비 분쟁 지역입니다. 맏형인 전라북도는 싸움을 말릴 권한 자체가 없고 정부는 신속한 관할권 결정에 의지가 없어 새만금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지자체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해지다 보면서 그걸 안 해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새만금. 내부 개발을 둘러싼 국내외 각종 변수가 정리되지 않은 혼돈의 상태로 불안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격동의 2023년 다사다난했던 전북의 지난 1년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현실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역의 미래인 새만금 SOC 예산은 참담하게 칼질당했고 지방에서 유일한 선거구 감축 대상으로 지목되는 불명예까지 떠안았기 때문인데요. 집단 삭발과 상경투쟁으로 돌파구를 뚫어보려 했지만 무기력하다는 지적에 정치권 변화에 대한 요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의 지난 1년 강동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1대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올해 전북 정치권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기존 부처 요구안 대비 무려 78%, 5천억 원 넘게 줄어든 내년도 새만금 예산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자 지역 홀대나 다름없어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전북의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전원 삭발로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며 폭거를 규탄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틀어막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틀어막겠습니다. 새만금 예산 즉각 살려내라. 국회 대정부 질문과 결산 심사, 국정감사를 통해 부당성을 강조하며 공세를 강화했지만 정부 여당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북만 빼놓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가져왔습니까? 아니 자르는 거는 힘이 안 듭니까?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겠어요. 민주당이 복원해야 할 미래 예산에 새만금 사업을 포함시키고 국회 본관에서 농성까지 벌였지만 예산 원상 복원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협치로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뤄내며 한손 돌리는 듯했던 전북 정치권은
돌발 악재에 또다시 앞길이 가로막혔습니다. 지방에서 전북 선거구만 한석 감축하는 안이 나오며 전북의 정치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 가뜩이나 인구 소멸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선거구를 줄이겠다는 것이어서 지역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의 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 졸속, 획정안이며 파행하고 터덕이는 지역 현안은 전북 정치권의 능력에 의문부호를 더했습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은 잼버리 파행 책임론의 중심에서 고개를 숙였고 신영대 김성주 의원도 군산형 일자리와 금융중심지 등 지역 현안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이 현실. 전북 정치권에 들이운 이런 먹구름은 올드보이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과 유성엽 전 의원 등 전직 중진 5의원들은 미약한 정치력을 꼬집으며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전북 정치권이 질이 멸렬하고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이 민심이라면 마지막 봉사를 전주에서 해볼 생각입니다. 올 한해 거센 외풍에 휩싸이며 위기에 빠진 전북 정치권. 머지않아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총선은 전북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유권자의 심판과 선택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사다난했던 전라북도를 분야별로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2차 전지라는 전략산업이 새롭게 부상한 반면 전북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역점 사업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한 해였습니다. 파국이 가시화된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 미래 기대주에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야기인데요. 나침반을 잃어버린 전북의 올해 산업 경제, 조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작년 첫 발을 내디딘 군산형 일자리 사업. 전기차 업체 3곳과 부품업체 1곳을 필두로 노사가 협력하는 만큼 정부가 지원한다는 일자리 모델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사업 종료까지는 이제 2달, 실적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명색이 일자리 사업이지만 지난달까지 고용 인원은 520여 명, 목표치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전기차 생산 물량은 목표치인 32만여 대의 1.2%에 그쳐 생산과 고용 지표 모두 전기차 클러스터 구상에 명함을 내밀기도 힘든 수치입니다. 참여기업 에디슨 모터스는 지난해 사주의 주가 조작 비리와 구속으로 날개가 꺾인 지 오래. 전라북도가 산하 기관을 동원해 100억대 빚보증까지 해주면서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당초 예상한 대로 정상대로 흘러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명신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투자 계획에 일부 차질이 생기면서 신규 설비 투자에 쓰기로 한 80억대 정부 보조금을 고스란히 반납까지 한 겁니다. 군산형 일자리와는 무관하게 돈을 돌려줬다지만 고용 실적까지 해마다 감소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선도한다는 기업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정부와 도내 지자체가 성공 기대를 담아 지출한 지원 예산만 무려 170억대. 2월 말 사업 종료가 코앞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낙관론에 기대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조금 더디게 가는 거는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게 외부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았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암초에 직면했습니다. 총 3기가와트,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사업이 추진된 새만금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추진 과정에 각종 비리 혐의점이 드러난 겁니다. 우선 3,600억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모 국립대 교수가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해 매각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 1,200억대인 군산시의 육상 태양광 사업도 발전 수익을 시민들과 나누기로 한 청사진과 달리 시장의 지시로 측근이나 친분이 있는 지역 업체에게 편의와 특혜를 몰아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물론 과거 정부가 시동을 건 사업을 향한 표적 감사의 희생양이 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현 정부가 급제동을 걸면서 사업 확대는 물론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미래 먹거리의 대체제로 급부상한 2차 전지에 미래를 걸 수밖에 없는 형편. 올해 기록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9,7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거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 번의 희망 고문에 그치지 않을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2023년 되돌아봅니다. 민선 8기가 2년 차로 접어든 가운데 적지 않은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정을 맴돌았고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형은 면했지만 또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주민 소환에 직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학계나 재계에서도 비위나 의혹이 불거지며 책임 있는 이들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허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선 2년 차에 접어들고도 올해 법정을 들락날락했던 도내 단체장은 모두 5명. 단연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는 동료 교수 폭행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서거석 교육감입니다.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숨을 돌리는 듯 했지만 진술을 번복한 핵심 증인 이기재 교수가 위증 혐의로 구속되면서 내년 초 항소심 선고 공판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기재 교수가 지금 구속 상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평생 교육기관을 이수해놓고 선거 때 한양대 학사 이력을 내세워 논란이 된 최경식 남원시장. 검찰의 석연차는 불기소 처분에 이어 원광대 박사 학위에 대해서만 허위 학력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선 무효형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인사건 전행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서 불법적인 인사행정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이 인사를 갖고 계시냐고요. 그럼 의원님 시장하세요. 시장님 A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11,0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으로 도내 최초 주민 소환 투표 절차가 개시돼 심판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측근들과 달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돈봉투 선거 혐의는 벗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법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개인적인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하지만 천억대 태양광 사업 일부를 고교 동문회 건설사에 몰아주고 측근을 출자기관 대표로 부당하게 앉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또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허위로 제기했다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기 때문 대법원까지도 지금의 형량이 유지된다면 정읍 씨는 빠르면 내년 4월에 새로운 시장을 뽑는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까지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학계와 재계 지도층 인사의 물의도 이어졌습니다. 100여 차례 한우 회식을 벌이고도 127억의 혈세가 투입된 해상풍력발전 연구는 자초돼 연구비 유용 의혹이 제기된 군산대 이장호 총장. 결국 해경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입장 어떠신가요? 경제계를 이끈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업체가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